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에 갔는데 별로 좋은 말 안 해주면 네. 좋은 말 해주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 이 사람 용하네.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싶을 때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신이 신내림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근데 무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에는 웬만하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서도 또 자꾸 찾아가요.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속이 받아왔던 취급 자체가 그렇게 좀 이중적이었어요. 옛날부터. 이 무속이 이제 원래는 고대 종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주류 종교였을 시기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 이제 불교가 전래한 이후부터는 이제 주류 종교의 위치를 잃으면서 자꾸 민간으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배층이라든지 이제 주류 사회에서는 이거는 별로 이제 좋은 게 아니다, 좀 수준 낮은 거다라는 인식이 한켠에는 있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한테 또 해결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뭐 사대문 안에 무당이 못 살고 뭐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지만 양반집 그 부인들이 이제 무당들 불러오면 바깥 마님들은 또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와서 그래요? 빌고. 안 하면은 또 잘못하면 안 좋은 일이 왜 생기죠.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데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 보면 평소에는 안 믿다가 네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네네. 그걸 해결해 달라고 혹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네. 찾아가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기복 신앙과 접목돼서 이런 거겠죠. 기복신앙 자체가 무속입니다. 뭐 불교가 됐든 서구의 유일신 계열 종교가 됐든 항상 이런 기복적인 무속적인 측면하고 융합돼 왔죠. 그렇게 융합이 되다 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신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네, 여기에 갔는데 별로 좋은 말 안 해주면 네. 좋은 말 해주는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다가 이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 이 사람 용하네. 네. 이런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당들도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분도 있고 이제 잘 못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잘 못 맞추거나 그 사람 말대로 했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면은 이거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 용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무당을. 나랑 맞는 무속인이 있고 아닌 무속인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요. 뭐 초자연적인 존재든 또는 종교든 한국인들은 대상에 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스위칭이라는 현상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 군대에서도 항상 일어나요. 이번 주는 그럼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고 다음 주는 법당에 가서 떡 먹고. 놀라운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간다는 얘기는 진짜 무언가를 믿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안심하고 싶어서 네. 위로받고 싶어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이제 나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갔다 왔어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용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 네네.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무속의 대상은 신이니까 권위가 또 있고. 제가 계속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게 신이 권위가 있다. 못 받아들이시겠어요? 귀신이 자꾸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권위가 신인데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냥 다른 뭐 세계에 산다. 그것도 저는 잘 믿지는 않지만
귀신이 권위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 네. 귀신과 신은 이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귀신은 권위가 없고 신 네, 네, 중에 네, 권위가 네. 있다. 알 수 없는 세계가 많네요. 그럼 막간 질문. 네. 김정 교수님 같은 분까지도 무장해제 시켜버릴 만한 무기들이 뭐가 있나요? 소위 진짜 이제 영험한 무당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전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싶을 때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엄청나게 많은 거 얘기하다 보면 우연히 한두 개 맞출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아닐까요? 그 초자연적인 믿음에 대한 신념 체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세스로 강화된 측면이 굉장히 크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속인들한테 가면 속내를 들키면 안 된다고. 아, 예, 예. 영험한지 확인해 보려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온 사람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아주 미묘한 차이까지 파악을 해서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기술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오래 심리를 말하자면 다루는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밝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만 하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안 좋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면을 또 발견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왔고 네. 사람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잦을수록 불안감은 더 증폭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본인의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릴 만한 그런 대상으로 무속인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효과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심리적 효과죠. 그냥 진짜 본인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려면 사실 무속인을 찾아갈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는 게 중요한데 네네. 누군가가 해주는 얘기를 그냥 듣고 싶어할 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사실 이제 뭐 이성과 합리가 많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사고가 그대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가 부정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를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고 내가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현대 한국인의 큰 동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사실 나를 발견하고 이걸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쉬운 이유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쪽으로 이제 의존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빠르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감이 클까?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기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내다보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쉽지 않았던 것 같죠. 네, 네. 그러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오랫동안의 계획, 먼 미래까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도 있고 네. 설명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저출생 때문에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가질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 1년이 아니라 네. 30년 그렇죠. 고민을 먼저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지고 낳아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성인이 되면 해야 될지까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니까 그 고민의 양은 엄청날 거고요. 네네. 거기서 오는 불안감도 정말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이제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맞는 말씀이고요. 사람들의 그 오랜 생활 동안 누적된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어떤 불안,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죠. 인지심리학자인 저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귀신이나 무속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